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 의사 장지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애뉴얼 웰니스 비짓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하면서 주요 암이나 합병증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것 같으면 정기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성분들의 경우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전립선 암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의 선별 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최신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은 NEJM에서 2023년 4월 12일에 출간된 전립선 암의 선별 검사란 제목의 논문입니다. 어떤 실험이나 토론이 아니라 현재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들을 최신 연구들의 결과와 함께 분석하면서 고민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논문입니다. 먼저 전립선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영어로는 프로스테이트이라고 하죠.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생식기 분비기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비액이 정자의 운동이랑 또 난자와의 수정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정액 특유의 냄새 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분비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미국에서는 남성에게 전립선은 남자만 가지고 있어요. 남자한테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암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26만 8,500명이 진단받았었고요. 34,500명이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는 70대이고요. 가장 많이 사망하시는 나이대는 80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PSA라는 Prostate Specific Antigen 이라고 불리는 이 피검사로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피검사로 확실히 암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 검사를 빨리 해서 일찍 뭔가를 감지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하고 유럽은 그 컷오프 수치가 다릅니다. 미국은 4.0 이상이고요. 유럽은 3.0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수치가 나왔거나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암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치가 낮으면 암이 또 없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저번 영상에서야 임상 케이스 때처럼 나이에 따라서도 아니면 이것이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보지만 아직 아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이게 국한적인 암이면, 즉 암덩어리가 퍼져 있지 않고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방사선으로 태우던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것으로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근치적이라는 말은요, 그 암 덩어리뿐만 아니라 암 발병 부위, 그 주위로 암세포가 퍼져나갔으리라 예상되는 부위까지 넓게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PSA라는 피검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조금 높게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너무 쉽게 조직 검사를 해버리면 불필요한 경우에까지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위양성, 즉 피검사로는 암일 것 같다라고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즉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경우가 10에서 15%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암이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조직 검사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감염이나 혈뇨, 직장 출혈, 소변 막힘, 일시적 발기부전 등이 그것입니다. 이 선별 검사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잉 진단입니다. 만약 이 검사를 안 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혹시나 암이 있었다 해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거나 엄청 천천히 진행되는 거라서 내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도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위험은 상승하게 마련이거든요. 선별검사에서 암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검사, 소변검사를 먼저 시행하고요. 근데 이것으로는 아직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표준 조직검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초음파로 보면서 12부위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도 30에서 50% 정도에서 암 등급이 과소평가된다는 연구 보고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 파라메트릭 MRI라는 좀 특별한 MRI로 촬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MRI로 보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선별검사의 문제와 같습니다. 과잉 진단의 위험이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999명의 표준 조직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남자를 MRI로 다시 해봤더니 7.5%에서 저등급 암이 발견되었었고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어떤 특별한 치료나 조치를 요구하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도 있거든요. 이 표는 여러 전문단체의 전립선 암의 선별검사에 대한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건데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연구 결과와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통 50세 이후로 2년마다 이 PSA라는 피검사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환자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 좋게 제가 대한민국 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 종약학회에서 전립선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발견한 겁니다. 이 6가지는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번, 전립선 암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배뇨장애가 아닙니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혹시 있다고 해서 내가 암일까 하고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2번, 전립선 암은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많은 남성분들에게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으신데요. 이것을 방치한다고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권장 주기는 2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연 1회를 권장합니다. 4번, PSA 수치를 검사하는 것은 소변 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검사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5번, PSA 검사는 전립선 암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선별검사일 뿐입니다. 마지막 6번, 전립선 암을 조기에 검진받아서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당장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룬 것이 이것이었죠. 능동적으로 감시하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결정은 환자분을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잘 아는 의사와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의학 지식 안에서 환자분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립선 암을 선별하고 진단, 치료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의학적인 의사결정이 다른 질병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